어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백악관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가 앞으로 14일간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볍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 증상들이 이미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고위험군에 속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와 그 체형 등을 감안한다면은 갑자기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유고 시 권력 승계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직 백악관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좀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네. 항상 새벽에 나오니까 잠을 일찍 자는데요. 글쎄요, 말이에요. 자다가 너무 이 스마트폰이 막 울려대가지고, 그러니까 뭐 브레이킹 뉴스가 계속 네, 오니까 네, 좀 네. 뭔가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됐다는. 저는 처음에 글쎄요, 안 말이에요. 믿었어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호픽스죠, 호픽스. 네, 네. 그 보좌관이 감염됐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거와 관련해서 좀 와전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네. 감염된 것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어제 참 놀랐고요. 오늘 새벽 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뭐 여파가 미국 전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새벽부터 나온 얘기는 쿼런틴에 자가격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네. 주치의죠. 백악관 주치의 션 콘리 박사가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백악관에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플로리다 쪽에도 자신의 뭐 집도 있고 별장도 있고 하지만 백악관에서 네. 자가격리 들어간다고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네. 백악관에서 이제 격리 생활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주치의는 이 트럼프 행정부와 백악관 내에 혹시라도 이제 감염자들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는 그런 이 감염 경로 추적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코로나 테스트도 전부 다 지금 다 백악관에서 해야 다 되겠죠.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에 상주하는 백악관에서 이제 잠을 자는 그런 스태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스태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벌써부터 경미한 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이게 좀 뭐 마일드하다고는 하지만은요.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백악관 소식통들에 따르면 좀 피곤한 상태, 타이어드한 것 그리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쉰 목소리로 바뀐 이것은 어제부터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아마 확진 판정을 받기 전부터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오늘 조금 전에 또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lethargic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기력한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좀 무기력한 상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 이거는 목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는 캠페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봤던 핵심 측근의 증언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지금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게 마일드하다는 말만 보고서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확진 판정 받고도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지금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이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정도 증세를 가지고 14일 지나고 그냥 완쾌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연세가 74살 고령 아닙니까? 그럼요. 거기다가 좀 배도 많이 나고 좀 비만형 체형이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코로나19 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일드지만 언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지 알 수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이나 이런 데 반응을 보면 마일드라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아니구나 또 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백악관 비서실장은 뭐 경미한 증상으로 벌써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까지 그렇죠. 하긴 했습니다만은 글쎄 뭐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네. 이거 사흘 전에 정말 격렬한 토론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또 더더구나 나이가 더 많고 네, 말이죠. 그렇죠. 77살이란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은 또 그래도 트럼프 네. 대통령의 쾌유를 빈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러한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네, 당초에는 공화당 쪽에서 어제 그러니까 밤에 LA 시간으로는 밤이었고 아마 동부 시간은 오늘 새벽이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됐다는 소식이 나왔고 즉각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 반응이 나오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그러니까 LA 시간으로는 새벽쯤에 공화당 쪽에서
이 트위터나 이런 것으로 공격하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왜 아무 소리 안 하냐? 아무리 이렇게 싸우더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병이 들었다는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아무 반응이 없을 수가 있느냐? 뭐 조 바이든 후보라든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비난까지 했는데 결국 조 바이든 후보의 네, 이제 트위터가 나왔죠. 본인과 부인인 질 바이든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올해 77살의 고령입니다. 트럼프 글쎄 대통령보다 나이가 더 많고요. 네. 이거 우리가 뭐 토론회에서도 봤지만 얼굴이 클로즈업 될 때 보면 굉장히 그 예, 이 나이가 든 티가 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면에서 조 바이든 후보야말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첫 번째 토론회에서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격렬한 그런 논쟁이 벌어졌고 많은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서 침 같은 게 비말 같은 게 조 바이든 후보에게 튀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네. 두 후보 사이의 거리가 한 3m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피트로 치면 한 10피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거리가 6피트니까 사회적 안전거리 이상으로 떼어놓은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마스크도 안 썼고요. 투명 차단막 같은 것도 안 했고요. 없었죠. 네, 없었죠. 그래서 이 조 바이든 후보도 좀 걱정스러운데 오늘 오전 중에 코로나19 테스트를 아마 지금 받았을 것 같고요. 네. 그 결과를 아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은 없는데 결과가 나오면 이제 공개하겠다고 하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는 좀 별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상이 뭐 경미 하나만 나타났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냐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이 70이 넘은 노인이 지금 걸린 거기 때문에 일단 생존 여부가 중요해요. 글쎄 그러니까 트럼프 말이에요. 대통령이 잘 회복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통령 선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게 CNBC가 오늘 보도한 내용이지만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죠. 브루킹스 연구소의 존 후닥 선임 연구원이 지난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를 가정에서 시나리오를 얘기한 게 있어요. 아하. 근데 그게 지금과 아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존 후닥 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3개월 전에 이미 오늘 같은 사태를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아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하. 이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이 되면 무엇보다 세 가지가 우선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네. 첫 번째가 대통령 보호, 두 번째가 대통령 직무의 완전성, 세 번째가 정부의 연속성. 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상적인 업무와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이라면 이렇게 그 일상적인 활동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고요. 그런 정상적인 대통령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네, 강조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주식시장이 당장 패닉에 빠질 수가 있고 네. 또 이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또 우려,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본인이 무증상이나 또는 가벼운 증상이라면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업무를 이렇게, 봐야 된다. 업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1919년에 우드로 윌슨 당시 대통령이 심한 뇌졸중을 앓았는데 그때 그 영부인이 최측근 참모조차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철저하게 단속하고 통제했습니다.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지금 뭐 식물인간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각종 소문들이 난무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고 국가적 리더십 위기까지 불러왔어요. 그래서 네. 이 존 후닥 그 선임 연구원은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공개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 물론 이건 이제 그 무증상이나 네. 가벼운 증상일 때 얘기겠지만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이상이 없다면 없는 그대로를 공개해야 그것이 그렇죠, 예, 그렇죠.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조언을 했는데 이게 네. 지금 맞는 상황과 얘기가 상당히 없네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블룸버그 통신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오늘 중으로 뭐 대국민 연설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그런 이제 그렇죠. 얘기들도 백악관 내에서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나왔던데.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아직은 가벼운 증상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네. 만일에 이 증상이 악화가 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비책은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감염된 이후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으로 그렇죠. 예, 이송돼서 산소호흡기까지 착용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일단 관심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유고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승계서열 1위부터 3위가
1위가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렇죠. 부통령이죠. 2위가 낸시 펠로시 낸시 연방하원의장. 펠로시. 네. 그 3위가 척 그레슬리 공화당 상원 임시의장.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기 때문에 네. 서열 3위는 척 그레슬리 공화당 상원 임시의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 순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마이크 펜스, 낸시 펠로시, 척 그레슬리 이 세 사람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될 거고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만약에 감염되면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 직무를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좀 긴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이 앞서 말씀드렸던 존 후닥 브루킹스 연구원 선임 연구원이 그래서 7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확인된 이후부터는 즉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을 떨어뜨려야 된다. 네. 절대로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만에 하나 유고가 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 승계서열 1위부터 3위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존 후닥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한 얘기는 결국은 헌법의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좀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니까 만일에 대비를 해야죠. 만일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는 결국 이 대통령직 승계를 규정한 수정헌법이죠. 네. 25조 3항. 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25조 3항이 그 대통령이 그 연방 상원과 상원에 권력 행사라든가 직무 수행을 네. 할 수 없다는 서면 선언을 제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발동이 되는데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때인 1985년 그리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인 2002년과 2007년 이게 이제 발동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레이건 대통령 때는 이제 힌클리로부터 저격당했을 때, 그렇죠. 예, 그때였고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제 8년 동안 재직하면서 두 차례나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장 내시경 검사 받을 때는 완전히 그 마취돼 가지고 의식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취를 맞기 전에 권력을 이제 승계한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두 차례 승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럴 때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이제 맡게 되는데요. 이 부통령과 그 만약에 근데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 권력 승계를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마일드하니까 뭐 업무를 보는데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막 정신을 잃게 되면 본인이 승계를 못 해주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부통령과 내각이 연방의회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알려가지고 이 같은 그 승계를 밟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마일드한 정도니까 본인이 승계하겠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으로 갈 수는 없고요. 본인이 이제 그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에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그 내각이나 백악관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겠죠. 네, 그렇게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식 국장이었습니다.